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의 댓글 몇 분 함께합니다. 6월 13일 일요일 쌤 영상을 듣고 월요일에 30% 이상 손실을 보던 브라질 채권 계약 해지하고 이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댓글 한번 말씀드렸던 분인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했더니 브라질 채권을 권유해서 그것을 매수했다가 손해 많이 봤다는 그분 같아요. 6월 20일쯤 삼성전자 차이나 전기차,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분산 투자해서 20일이 지난 오늘 채권 손실만큼 수익이 났어요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우선 추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 대한 설명도 추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주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에 단순히 주가의 비교만 설명을 드렸지만 배당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금을 포함을 한다 그래도 타이거 미국 나스닥보다는 그 수익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금이에요. 2023년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모았다가 노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미국에 직접 투자한 거와 똑같이 수익 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세금 내잖아요. 그런데 국내 삼성전자, 우선주 이러한 종목들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매도를 해 연간 수천만 원을 매도한다 그래도 그게 매도 금액에는 투자한 원금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만 보면 5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나스닥 100이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해버리고 그런 것을 다시 산다든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삼성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요즘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삼성전자나 우선주 안 올라간다고 그걸 팔아버리면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는 분들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ETF와 미국 추정하는 좋은 ETF들과 삼성과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아니면 은행에 저금이 돼 있는 상태 계속 자본이 주식으로 이동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마세요.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으니까 비교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세계 경쟁력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만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나만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묻어두세요. 그것처럼 좋은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주가를 보시면 이런 경우 비일비재했어요. 이거보다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6개월간 횡보 정도 하는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를 못 참아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고 막 매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래서 추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에 댓글 보면 실행이 답이다는 쌤 말씀에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당연해요. 행동, 실행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러네요. 추진력이 불도저급이라고. 아직 그 동료는 계좌 개설만 하고 ETF 한 주도 못 사고 있어요. 그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에 권면은 하되 강요는 못하지만 지금 제 수익률을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투자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또 한 분의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한 분의 글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힐링여행 가족분들을 위한 영상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스펙주 투자와 중소형주 투자에 많은 비중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주는 프로테라라는 전기 버스 회사의 투자 금액의 약 40% 투자를 하고 있고, 중소형주는 오픈도어, 푸버TV에 30%가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일찍 만나고 좋은 영상들을 봤다면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1등 주식, 1등 ETF에 투자를 했을 텐데 하며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투자 종목들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저의 고민이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위에 주식들을 모두 팔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신 1등 주식, 1등 ETF로 리밸런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소한 본전 가까이 올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팔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1등 주식, 1등 ETF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등 주식들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합니다. 그렇죠? 귀한 돈이 떨어진 건데. 그런데 뭐 친구 말 듣고 어디서 매스컴에 뭐 읽었다가 거기에 꽂혀서 또 누구 주위의 사람들 그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 듣고 그냥 샀던 거. 또 중소형주, 또 일명 뭐 잡주라고 하는 거, 급등주 이런 거 샀다가 현재 팔지도 못하고 손해봤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또 말씀드려요. 꼭 모든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괜히 또 그렇게 손해났다고 팔았다가 나중에 급등하면은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요. 처음에 댓글에 이분 브라질 채권 들고 있었어 보세요. 꽤 오래 걸리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 잘못 선택한 거 있어요. 중소형주, 또 작은 그 시가총액들, 별로 또 이 가망성, 미래 발전성이 없는 것들 산 거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나왔는데 이거 원금 기다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매도를 하고 좋은 주식들이죠. 1등 주식들. 거기에 매도하면 원금보다 적더라도 그거를 넣으면 원금까지 올라가는 것이 1등주에 투자할 때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잘 올라가는 걸 딱 꺾어버려요. 수익 났으니까. 그리고 안 올라가는 거, 잘못 선택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요. 원금 회복될 때까지. 그거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인지 저는 모르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국내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팔다가 나중에 급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평균적으로 말씀드려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보면 이 하자 있는 종목들, 안 오르는 종목들,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걸 들고 원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매도하세요. 그러면 알턴니에 싹 빠지는, 뽑는 그런 느낌 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알게 된 좋은 주식, 1등 주식에다가 딱 다시 묻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손해났던 거, 이 브라질 채권을 매도하고 다시 1등 주식 매수했다고 하는 이분처럼 다시 상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금 회복되는 금액이 훨씬 빨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